안녕하세요. 이중언어 육아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혹은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중 세 번째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사실 엄마표 영어 관련해서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. 엄마표 영어 혹은 아이들 영어 노출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이 속칭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. 외국어의 습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모국어의 발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국어가 완전히 이 체계가 잡힌 뒤에 그 모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좋다.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일단 외국어의 습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. 이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죠.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는요, 이 생후 6개월만 지나면 6년 아니고요 6개월입니다. 태어난 지 6개월만 지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1년도 있습니다. 모국어가 아닌 소리는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 무의미한 소리는 아기들은 이제 배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.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살이 넘으면은 절대 원어민의 수준까지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와 같은 결과도 있죠. 이거를 결정적 시기, critical period라고도 부르는데요. 근데 여러분, 이런 연구 결과 싹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. 왜냐고요? 애초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죄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이죠. 첫 번째 케이스부터 얘기해 볼게요. 생후 6개월 혹은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제가 1년이 지나면 모국어가 아닌 소리는 구분 못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애기 이제 태어나자마자 영어를 들려줘야 되겠구나. 영어 노래,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이제 CD로 들려주고 그러죠. 그런데 저 연구 결과에는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. interaction, 즉 아기, 엄마 혹은 아빠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소리에는 아이들이 애초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엄마, 아빠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들은 아기에게는 이 모국어로 인식이 되는데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문맥 없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소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. 즉 부모 중 한 명이, 최소 한 명이 그 타겟 언어의 원어민이 아니라면 이 실험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연구 결과인 이 12살 넘어서 영어를 배우면 절대 영어 원어민 수준에 도달 못한다 얘기해 볼게요. 제가 이거는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. 한국의 수많은 영어 교육 관계자분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이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미국의 거의 모든 이중언어 혹은 언어 습득 연구 결과는요, 이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. 즉, 그 타겟 언어를 쓴 집단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2세 이전에 영어를 쓰는 집단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 빼고는 죄다 영어를 쓰는 상황일 경우에나 이 연구 결과가 적용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잘해야 집에서 혹은 영어학원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고 그마저도 이제 interaction, 상호작용이 없는 인풋이면은 말씀드렸듯이 그닥 아이들에게 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영어를 굳이 일찍 노출할 필요가 없겠네요?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, 이 뇌 발달의 측면에서는 만 4세에서 만 8세 사이, 또 다른 연구에서 만 6세에서 12세라고 하는데요, 이 뇌가 언어 습득을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합니다. 물론 모국어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시기에 물론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게 용이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리고 추가로 다들 아시겠지만 일찍 영어를 접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. 바로 listening과 발음입니다. 아무래도 모국어의 소리체계에 완전히 적응을 하고 체계가 잡히고 나면은 이 모국어에는 없는 소리를 인지하거나 혹은 발음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거든요. 그런데 앞서 말한 것들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엄마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바로 아이의 동기부여입니다. 그거랑 시기랑 무슨 상관일까?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미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셨을 문제인데요.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지만요,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. 물론 그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죠. 한국어를 보면은 다 이해가 되니까 정말 재밌는데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영상을 그냥 앉아서 계속 보라고, 강제로 보라고 그러면은 그림이나 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리고 이 글만 따라 있는 CD는 더 말할 것도 없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국어가 일정 수준으로 자리 잡고 나서 갑자기 영어를 소개해주면은
아이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불편한 언어인 영어 컨텐츠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 정말 기초적인 단어부터 보여주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들부터 보여주면 그럼 되지 않을까요?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갑자기 너무 쉬운 거예요. 한국어로는 또봇이나 시크릿 주주 수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기초적인 거 그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언어의 관점이 아니라 이 영상의 내용, 컨텐츠가 너무 아이들한테 지루하다는 거죠. 그렇다고 애들 수준에 맞는 영상을 보여주자니 언어가 너무 수준이 높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. 그래도 모국어가 먼저 체계가 단단히 잡히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?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. 이게 이중언어로서 잘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지만 전 세계, 특히 이민 가정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두 언어를 하면서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. 물론 백인 가정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요.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다 모국어 발달에 문제가 있냐? 아니겠죠. 실제로 한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로 자라는 것이 모국어의 발달에 어느 정도 딜레이를 줄 수는 있으나 이게 정상 범위 수준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. 다만 한국에서 우리가 아기들한테 여러 언어를 동시에 노출시켜줬더니 이 아이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어요 라는 케이스는 제가 종종 들었어요.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부분 언어치료사분들은 이 경우에는 그냥 한국어만 쓰세요 라고 하고 실제로 그랬더니 아이 언어 발달이 확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2개국어 이상의 노출이 아이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는 요소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가 부모님과 인터랙션, 즉 대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해볼게요. 근데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영어도 한국말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언어도 이제 충분한 노출 양과 양질의 인풋 혹은 인터랙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지 않은 영어를 자꾸 아이들한테 푸시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스트레스로 이제 이 아이들이 입을 아예 닫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어느 쪽이든 그냥 한국어만 쓰면 아이 언어 발달이 돌아오는 거는 맞겠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노출된다고 아이들이 모국어의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와, 꽤나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일단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첫 번째, 여러분 혹은 배우자분의 의견이 우리 아이는 아이의 모국어가 완전히 체계가 잡힌 뒤에 그 모국어를 기반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게 좋겠다의 경우라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뇌 발달의 측면에서 8세 이전에 제 생각에는 만 5세에서 6세 이때 사이쯤에서 영어에 노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모국어가 충분히 체계가 잡히면요 단순한 개념뿐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,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의 시간 개념이나 사랑이라든가 이 복잡한 감정의 개념들을 이미 모국어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영어를 습득하는 시기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다만 말씀드린 듯이 그때 아이들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영어에 노출됐을 때 그 생기는 그 거부 반응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생각해 두셔야죠. 비록 이제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너무 지루해서 혹은 강압적으로 느껴져서 공부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. 게임, 노래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우리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는 게 딱히 모국어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라고 믿는 쪽이라면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혹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영상 노출의 문제 때문에 24개월 혹은 36개월 이후에 영어에 노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24개월 전에는 이 영상이 없어도 영어 노래만으로 충분합니다. 다만 이 말씀드린 대로 인터랙션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2세 이전의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어차피 모국어가 완전히 체계 잡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아이가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노출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그래도 가능하냐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. 말씀드릴 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일 뿐 저도 그랬고요.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속칭 전문가들이 말하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. 우리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편에서는 엄마표 영어에 꽂힌
input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